자, 오늘 영상은 싱겁게 먹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보는 영상입니다. 싱겁게 먹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겁게 먹어야 되는 게 과연 건강한 게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 지난 소금과 고혈압 영상 3, 4, 5편을 반드시 먼저 보시고 이 영상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영상 댓글에 소금 먹는 게 건강한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댓글 다시면 널 차버릴 거야. 왜냐하면 저염식 해야 되는 이유를 이 영상에서 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다시 저염식으로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좀 덜 힘들게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어떻게 싱겁게 먹을 수 있는지 저염식 하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데까지 싹둥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3, 4, 5편에서도 수차례 설명드렸지만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이 혈압 당뇨하고 견주어 봐도 세계에서 11번째로 위험한 생활습관이고 식습관 중에서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위험한 식습관이에요. 실제로 소금을 3g 적게 먹는 것이 심혈관 사건을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금연과 맞먹는 그 정도의 몸에 이로운 행위가 바로 저염식이에요. 그래서 금연을 내가 마음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각 잡고 한번 건강을 지켜보겠다 이런 느낌인데 저염식도 약간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금연만큼은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저염식을 하려면 저염식이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햄버거 먹을 사람 자염, 치킨 먹을 사람 자염, 피자 먹을 사람 자염, 저염 하는 요게 저염식이 아니고, 자, 저염식이라는 거는 하루에 소금 총량을 5에서 6g 정도 맞춰서 먹는 게 바로 저염식입니다. 요게 이제 나트륨 기준으로는 2000에서 23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O 기준으로는 5g 먹으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2017년에 9g 먹었고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해도 8에서 8.5g 정도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거에 한 30에서 50%는 줄여야 되는 게 바로 저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에서 6g이라는 게 와닿지 않죠. 자, 우리가 사실은 맨밥에 풀만 먹는 무염식도 소금이 조금씩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먹어도 나트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양실조가 아니라면 아예 소금이 안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도 하루에 소금을 2g 정도는 먹어요. 그래서 무염식에 2g 정도 들어있다고 치면은 결국은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마다 소금을 1g씩만 밖에 더 먹을 수 없는 식사가 바로 저염식입니다. 소금 1g이 이만큼이거든요. 이게 지금 밥숟가락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염식입니다. 흰밥에 삶은 달걀, 생두부, 생야채 과일 샐러드, 진짜 이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금이 조금씩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미 2g 깔고 시작하는 거죠. 몇 끼 이렇게 먹고 여기에 요 소금 1g만 더 추가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끼마다 그 먹을 수 있다는 소금 1g이 어느 정도냐? 자, 김치로 치면 3, 4조각, 깍두기 5에서 6조각, 멸치볶음 2스푼. 자, 요게 답니다. 자, 에이, 닥터는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저렇게 생달걀 생풀하고 깍두기 5개만 먹고 어떻게 사노? 됐다 치아라. 자, 진정하시고 저렇게 먹는 건 저염식이 아닙니다. 자, 저렇게 먹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건강한 저염식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 즉 일반 식단이 한 끼에 소금을 7.5g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모든 음식을 간을 다 삼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끼에 1.1g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이는 게 저염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내가 이미 6g 안 넣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루에 소금 얼마나 먹고 있는지 측정해 볼 수는 없나,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정확한 게 이제 24시간 소변 나트륨 측정법이라고 병원에서 이런 체뇨팩을 하나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소변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하루치를 모아서 주면 그 안에 나트륨을 측정해 주는 게 뭐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논문을 쓸 게 아니라면 요금사까지 하는 거는 특별히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루에 소금을 정확하게 몇 그램 먹는지까지 알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저염식 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2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나는 외식을 짜서 못 먹겠다 이러면 그분은 저염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스프 1개를 다 넣은 라면을 짜서 못 먹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라면 짜서 못 먹는 사람, 이분들은 저염식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5g 이하로 먹어야 되는데 신라면 한 봉지에 소금이 5g 들어있어요. 한 봉지에.
그래서 외식이 짜게 느껴지는 사람, 라면을 짜서 스프 한 개를 다 못 넣는 사람, 여자는 30%, 남자는 10%로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저염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2번을 가지고 내가 저염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자주색이 남자고 녹색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기준으로 2000에서 2300이 여기서 끊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30%, 남자는 10% 정도가 저염식을 하고 있고, 거의다가 이제 저염식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영양실조가 아니라면 무염식을 먹더라도 나트륨 기준으로 7, 800 정도는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 800이 요 사이에서 끊기는데, 그렇게 치면 여자 한 2에서 3% 정도, 남자 한 1% 미만에서 건강한 무염식보다 더 적게 소금을 먹고 있는 그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금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전반적인 칼로리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절대 저염식이 영양실조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저염식이 더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요게 이제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인데, 내가 뭐 고염식을 먹고 있더라도 뭐 8g을 먹는지 아니면 무지하게 짜게 먹는지 요거는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파악하는 거는 이제 음식 일기를 써보면 돼요. 그래서 간편식품에는 전부 다 봉지에 나트륨 함유량이 다 적혀 있고요. 영양 표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외식하는 경우에는 제가 외식 영양 성분표라는 책자를 하나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보시면서 먹은 거를 대충 그냥 기록해서 한번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뭐 소금을 조금 찍어 먹었다든지 이런 소금까지는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제가 요 영상 뒤편에 각종 조미료가 1g당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를 다 설명드릴 테니까 아주 정확하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뭐 소금을 한 1g 정도 찍어 먹었겠다 이렇게, 대신에 이제 먹은 거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쭉 한 3일 정도 써서 하루 평균을 딱 내보면 거의 뭐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라면을 못 먹는다든지 외식을 짜서 못 먹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분들은 저염식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극단적인 고염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분들은 음식일기를 써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보건복지부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에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 통합본 파일이 있거든요. 요거 다운받으시면 자, 이렇게 전부 다 있거든요. 요거 하나씩 쭉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가정식에서 제일 많이 소금을 섭취하지만 남자분들은 외식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래서 만약에 하루 평균 한 끼 이상 매일 외식을 하는 분이라면 하루 6g 달성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된장찌개 한 그릇에 하루 전체 소금 섭취 권장량이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물냉면, 뭐 육개장 이런 거는 한 그릇에 이미 초과입니다. 초과. 짬뽕 같은 경우에 뭐 엄청나게 짜죠. 장모님, 해물짬뽕 하나 좀 세게 좀 해주세요. 자, 떡볶이를 1.2kg를 먹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떡볶이를 1.2kg를 먹으면 소금 17g 먹는 거다. 그 다음에 뭐 라면 한 봉지에 5g 이런 거 있죠. 근데 햄버거가 생각보다 의외로 소금이 적게 들어있고, 또 탕수육도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부득이하게 외식을 해야 된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당뇨 환자들 스테비아나 아스파탐 같이 가짜 설탕, 인공 감미료 같은 거를 소금은 만들 수 없나? 즉 인공 짠맛은 없는가?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노력이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바로 저나트륨 소금, 키토산 결합 소금, 뭐 MSG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무언가 결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나트륨 소금은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고혈압 환자거나 뭐 콩팥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저염식을 해야 되는 완전히 직방 타겟인데, 문제는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절대로 칼륨 섭취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혈압약 먹는 환자분들도 이제 스피로놀락톤이라고 칼륨 보존 이뇨제 계통이 있는데, 이걸 먹는 것 자체가 칼륨을 올리는데 외부에서 칼륨 먹으면 역시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ACE 이니비터 ARB 이것도 스피로놀락톤만큼은 아니지만 칼륨이 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ACE 이니비터 ARB 먹는 분들은 저나트륨 소금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혈압약 중에 제일 많이 처방되는 게 ACE 이니비터 ARB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저염식 해야 되는 타겟에는 무슬모라는 거. 두 번째 키토산 결합 소금, 요게 뭔가 이런 기사는 많은데 이거를 제가 사보려고 했는데 약국에서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안 팔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리고 저게 이제 개발됐다는 뉴스만 있지 소위 말해서 후속 기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역시 안전성이나 효능이 100%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의사가 권할만 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MSG가 사실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MSG를 넣음으로써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또 MSG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MSG,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인데 여기에 소디움, 즉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이게 염화 나트륨이 아니라는 거지. MSG 자체도 나트륨이 들어있고, 그리고 MSG라는 게 소금보다는 안전하다는 거지. 이거 자체도 100% 안전한 물질이라고 또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이거 막 짠맛이 나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소금 대안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셋 다 실패라는 거. 언젠가는 인공 짠맛이 개발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싱겁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건복지부에서 저염식할 수 있는 방법이 쫙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길죠? 자, 뭐 이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6가지 정도 싱겁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이랑 각종 학회에서 공부하는 모든 방법을 제가 끌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주 명확한 메시지로 딱 12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저염식 방법. 소금 대신 다른 소스나 조미료를 써라. 자, 그래서 소금 1g을 다른 소스로 대체했을 때 몇 g이 되는지 정리해 놓은 표가 되겠고, 뭐 돈가스 소스 요 정도 되고 카레로 치면 17g이나 되고요. 그래서 다른 소스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넣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요거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멈춰놓고 캡처해서 두고두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요리를 하는 도중에는 간을 보지 마라. 자, 요거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음식이 뜨거울 때는 우리가 그게 짠지 안 짠지 느끼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식었을 때 가능하면 먹기 직전에 소금을 넣는 게 좋은데, 사실은 소금을 넣는 것보다 가능하면 소금을 내놓고 음식을 찍어 먹는 게 더 좋고요. 찍어 먹는 것도 소금을 찍어 먹는 것보다 뒤에 설명드릴 저염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 게 훨씬 더 소금을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먹기 직전에 찍먹으로 저염 소스로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저염 소스가 뭔가? 세 번째 저염 소스 만드는 방법. 자, 요게 만능 소스예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저염 간장이라고 따로 팔거든요. 그래서 저염 간장 1작은술 넣고 물 1작은술, 식초 반 작은술, 설탕 반 작은술, 그 다음에 생와사비, 생고추냉이 콩알 만큼 넣어가지고 만들면 우리가 그 회나 고기 찍어 먹는 간장이랑 비슷한 맛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만능 소스입니다. 뭐 생선, 고기, 만두, 튀김, 나물, 두부, 계란, 도토리묵 뭐 이런 것들. 자, 제가 저거 만들어서 찍어 먹어봤는데 진짜 생각보다 먹을만 합니다. 저염식 하는 그 난이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거 좀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5만 대만 다 찍어 드시면 됩니다. 자, 저염 소스 간장만 있냐? 그게 아닙니다. 자, 저염 쌈장도 있고요. 요거 그대로 만들어서 고기 쌈 싸 먹을 때 이거 넣어서 드시면 돼요. 자, 저염 간장 쌈장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각종 소스들이 다 있습니다. 자, 유자청 소스, 저염 간장 소스, 두부 된장 소스, 시계자 드레싱, 요구르트 드레싱, 각종 소스 드레싱 저염으로 만드는 방법 다 있고요. 육수도 다 있습니다. 쇠고기 육수, 가다랑포 육수, 이것도 저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고 요런 요리할 때 요 육수 만들어 가지고 드시면 돼요. 자, 저염식 하는 방법 4번째. 자, 요거 이미 뭐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실 건데 국물을 드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냉면 이거 시원한 거 이거 얼음 동동 떠 있는 거 이거 면 딱 먹고 이 감칠맛 넘치는 이 국물 딱 들이키면 좋을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 나트륨이 다 농축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것만 안 먹어도 사실은 꽤 저염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옛날 영상에 혈압약 안 먹고 고혈압 치료하는 방법에서 국물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뭐 콩나물국에 콩나물만 먹어야 되냐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콩나물만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요렇게 콩나물국에 요 국물에 나트륨이 다 녹아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것만 먹으면 이미 저염식을 상당히 실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치킨 드실 때 아시는 분들 중에 치킨 시키면 나오는 그 무 있어요. 그 무 국물 드시는 분. 아, 있어요. 야, 이거 국물 시원하다. 국물 시원하다. 있어요. 정말. 예, 정말 안 좋은 거죠. 자, 저염식 하는 법 5번째.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라면 1개가 소금 1 권장량이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꼭 먹고 싶다 하면 라면 스프를 3분의 1만 넣어야 됩니다. 에이, 진짜 닥터김유 진짜 너무하네. 라면 스프 그 3분의 1만 넣고 어떻게 먹는 거 안 먹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우리가 라면 물 잘 못 맞춰가지고 조금만 싱겁게 먹어도 그 한 그릇 먹는 게 정말 곤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3분의 1만 넣고 먹을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염식하고 있는 분들한테 라면 스프 3분의 1만 넣어서 먹는 거는 믿기 어렵겠지만 맛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난 도저히 그 짓은 못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3분의 2를 넣어보고 한 일주일 정도 먹다가 적응이 되면 한 절반만 넣어보고 또 적응이 되면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순차적으로 한번 줄여서 드셔보세요. 그래서 짜파구리에 이렇게 두 가지 스프를 반씩 넣지 마시고 반은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요 반만 넣어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요 사이트 엄청 많이 설명드릴 건데 식품안전나라라고 여기에 이제 건강 영양 들어가시면 나트륨 당류 줄인 조리법이라고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별별 요리가 다 있습니다. 라면 검색하시면 여기 숙주라면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라면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물 육수를 내서 라면을 내가 수제로 만들고 거기에 라면 스프 남은 거를 조금 뭐 한 1, 20%만 넣어도 훨씬 더 풍성한 맛의 저염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오, 달라 진짜. 그래서 저거는 절대 괴롭지 않습니다. 저렇게 먹으면. 그래서 저염식 하는 중에 이렇게 라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라면은 안 먹을 수 있는데 김치는 진짜 안 된다. 자, 저염식 하는 법 6번째, 김치. 자, 우리 민족 정말 김치 없이 못 사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세간에 알려진 대로 김치를 씻어 먹는 거는 저염식의 효과가 안타깝게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씻어도 이게 염분이 쉽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겉절이는 훨씬 낫고, 왜냐면 배추 자체에 소금이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저염김치입니다. 자, 아까 식품안전나라 김치 검색해보면, 자, 제가 한 3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고추김치 이렇게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고, 요게 김치처럼 한참 지나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트 양파김치, 이것도 24시간 후부터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미자 저염 나박김치, 이런 것도 약간 그 치킨무 같은 느낌으로 새콤달콤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트륨을 어떤 식으로 줄였고 어떤 맛이 나는지 이런 팁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3가지만 돌려도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외에도 뭐 청경채 김치라든지 뭐 양배추 말이 김치라든지 엄청 다양한 김치들이 많습니다. 요거 다 저염김치거든요. 그래서 김치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저염식 하는 법 7번째, 바로 밥도둑을 피하세요 입니다. 자, 우리가 밥도둑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전부 다 안녕. 내 인생에 이제 밥도둑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자, 밥도둑이 바로 목숨 도둑입니다. 자, 그래서 젓갈, 햄 이런 애들은 안녕 하시고, 자, 김도 우리 정말 그 맛있는 조미김은 이제 드시면 안 되고 간이 안 된 김밥용 김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밥도둑들은 엄청난 고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녕 하셔야 됩니다. 자, 저염식 하는 법 8번째, 이게 짠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빵입니다. 자, 빵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자, 여기에 대놓고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이 반죽이 잘 뭉치고 빵이 맛이 더 좋아집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베이킹 파우더가 주 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이거든요. 하나도 짜지 않은 빵조차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빵을 자주 먹게 되면 절대로 저염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빵이란 게 나트륨도 많아, 당도 많아, 포화지방도 많아, 트랜스지방도 있어. 참, 왜 이렇게 빵이 맛있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까,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빵도 이제 저염식 하려면 안녕 해야 되는가? 자, 할 수 있는데 아주 약간의 희망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약간 검색해 보니까 서울 서초 방배 쪽에 어니땡땡이라고 무염빵을 만드는 곳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에는 또 양정에 스땡 베이커리라고 또 무염빵 만드는 곳이 있긴 하던데, 그런 이제 무염빵을 구해서 먹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빵이 뭐 소금만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면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겠다. 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9번째 급식입니다. 자, 이 급식이 예를 들어서 뭐 영양사가 있는 큰 급식 단체라고 하면 저염식이 신청이 되는 급식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염식이 신청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염식 신청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밥 반찬 중에 밥도둑들은 피하시고 뭐 국물 안 먹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영상의 메인 주제인 10번째 외식입니다. 자, 외식에서 저염식하는 방법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허무할 수도 있겠지만 외식 자체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회식이나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말고 내가 일부러 하는 외식 있잖아요. 사실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런 것도 다 외식이거든요. 내가 일부러 하는 외식은 모조리 안 하는 게 맞아요. 제 음식을 한다면. 그런데 압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 자,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식 저염식 방법 두 번째, 바로 피할 수 없다면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고 직장 상사도 있고 나만 막 싱겁게 해주세요 하면 유난 떠는 것 같고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사를 파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콩팥이 안 좋아서 뭐 심장이 안 좋아서 의사가 짜게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는 의사를 파시면 되고, 식당 이모님, 사장님에게는 싱겁게 해주세요, 소금 빼주세요, 소스 따로 주세요, 안 짜게 해주세요, 요거를 집에서 약간 연습해야 돼요. 이모, 여기 김치찌개 좀 싱겁게 해주세요, 여기 제가 시킨 칼국수 요거 하나 좀 최대한 싱겁게 해주세요, 소금 간 절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는 걸 약간 연습해서 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한두 번 하다 보면 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뭐 칼국수 같은 경우에 뭐 싱겁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외식이라는 게, 자, 된장찌개를 싱겁게 해달라, 김치찌개를 싱겁게 해달라, 순두부찌개 싱겁게. 자, 우리나라 음식들이 싱겁게 만들기가 어려운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음식들은 안 시키는 게 좋고, 애초에. 그리고 절대 내가 김치찌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그냥 김치찌개를 어떻게 싱겁게 끓일지는 정말 가게 사장님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게 사장님이 고민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니, 김치찌개를 어떻게 싱겁게 끓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핀잔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여러가지 양념을 좀 줄인다든지 해서 최대한 그래도 좀 싱겁게 해주세요, 뭐 그냥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김치를 좀 덜 넣는다든지 어떻게든 싱겁게 끓이는 거는 식당의 몫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짜게 나온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야. 물론 이제 김치찌개를 안 시키는 게 답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외식의 각 요리별로 저염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김치찌개는 가능하면 주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백반 같은 거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라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장님께 라면 스프 3분의 1만 넣어주세요 하면 돼요. 이걸 안 해주는 식당은 없을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고깃집을 가면 요것도 쉽죠. 소금장 안 찍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집에서는 짜장면 짬뽕은 반드시 피하시고, 가능하면 탕수육을 시키는 게 좋은데 탕수육도 소스는 찍먹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찍먹이라는 게 그 새콤달콤한 전분 소스를 말하는 거지 그 간장 소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찍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렁탕도 굉장히 쉽죠. 소금 안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설렁탕 같은데 소금을 안 넣어 먹어요. 자, 그래서 햄버거, 외식 중에서는 햄버거가 또 나트륨이 좀 적은 편에 속하고 영양 성분 표시가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보면 나트륨을 가능하면 한 끼에 800을 넘기지 않는 게 좋은데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는 1154가 들어있어요. 이게 소금으로 치면 3g이거든요, 3g. 그런데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감자튀김을 소금을 안 뿌린 걸 주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시면 햄버거는 제일 작은 걸로 시키고 감튀는 소금 안 뿌린 거 큰 걸로 주문하시면 햄버거도 거의 저염식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식할 때 저염식 하는 법, 첫 번째 외식 자체를 줄여라, 두 번째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해라 에 이어서 세 번째,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이라고 있어요. 자, 1인분에 나트륨 함량이 1300ml 미만이거나 아니면 나트륨을 전반적으로 30% 이상 줄인 메뉴를 전체 메뉴의 20% 이상 운영하면 요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안이 있는데 왜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못하나, 참 나라 하는 일이 그렇다고 하지만 참 답답한 면이 있는데, 지금 전국에 1084개의 매장이 요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주변에 어떻게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이 있는지 알 수 있느냐? 자, 요거 아까 말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힘을 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 정부놈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이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정보원 강보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네. 저는 별도로 한번 시스템에 문의를 드려보고 확인되면 전화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때 당시 식품안전정보의 나트륨 줄이기 실천 업체가 원활하게 조회가 안 된다 하셨던 건이요. 현재 이게 조치가 돼서 반영이 된 걸로 확인이 돼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원래 됐던 것처럼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누르시고 이렇게 지역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현지도 검색하면 이렇게 딱 움직이면 그 지역에 이렇게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이 검색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노랑 통닭이 우르르 검색이 되거든요. 이게 작년에 노랑통닭이 이렇게 브랜드 자체가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에 선정이 돼가지고 체인점 전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거 검색하시면 노랑통닭 매장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노랑통닭 메뉴가 전부 다 저염은 아니고 엄청 큰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요 메뉴가 나트륨을 1200에서 870으로 낮춰서 요게 선정 사유가 됐는데, 자, 그래서 엄청 큰 후라이드 치킨은 저염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 큰 후라이드 치킨을 이렇게 소금을 찍어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랑통닭 아닌 데를 한번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요 검색해 보면, 참고로 뭐 저는 여기는 전혀 모르는 데입니다. 여기 이제 한 군데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요 매장 앞에 나트륨 줄이기 건강 음식점이라고 명패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들어가서 또 어떤 메뉴가 저염 메뉴인지 물어보고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저염 식당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데가 있는 게 어디겠어요. 자기 집 주변에 이런 식당들을 검색해 놨다가 외식할 때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저염식 하는 법 11번째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요거는 이제 소금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고 소금 배출을 돕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과일, 물론 이제 콩팥이 안 좋거나 칼륨 보존 인조제를 먹어서 채소 먹는 거는 주의해라고 말을 들은 사람은 안 되고요. 그분들 제외한 나머지 저염식 하는 분들은 채소를 최대한 많이 충분히 드시고, 과일은 칼로리나 당만 좀 주의해서 알맞게 드시면 돼요. 요게 저염식과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또 이점이 있습니다. 자, 저염식 하는 법 마지막 12번째. 우리가 가공식품을 사서 먹게 되면 그 뒤에 영양 성분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서 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1회 제공량이라고 약간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가 들어있는데, 자, 여기 프링글스인데 나트륨이 163ml 밖에 없네? 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한 통이 아니라 1회 제공량 25g, 즉 그 프링글스 17개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거든요. 17개만 드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뚜껑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요만큼만 해서 이렇게 요거지 딱 요거지. 이거를 만약에 따서 한 통 다 먹게 되면 나트륨이 717ml, 소금으로 치면 1.85g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통에 이미 한 끼 나트륨 섭취량은 오버예요. 그래서 저 영양 성분을 너무 따지면서 너무 강박적으로 먹는 건 또 곤란해요. 이게 금연하고 똑같아서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아, 내가 실패한 거구나. 너무 좌절하시면 진짜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야 돼요. 너무 큰 죄책감이나 좌절감을 가지면 도리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끔 이게 얼마나 짤까 궁금해서 한 번씩 영양 표시를 뒤집어 본다면, 가능하면 한 끼에 소금으로 치면 2g, 나트륨을 치면 800ml는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정해놓고 저염식을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염식 실천할 수 있는 진짜 방법 12가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요. 이런 저염식을 실천하는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염식을 성공하려면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금연도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저염식도 똑같아요. 완전한 저염식으로 밥상을 따로 차려준다. 이러면 실패하거나 영양 실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5g, 6g으로 온 가족이 먹는 게 결코 다른 가족에게도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저염식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야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는 분명히 짜게 먹고 싶은데 아무 생각 없이 끌려와서 싱겁게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분들은 이 저염식이라는 게 금연과 맞먹는 건강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염식을 성공하려면 굉장히 절실해야 되는데,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 지난 영상 3, 4, 5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3, 4, 5편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계속 설명드렸지만 저염식 하는 게 영양실조로 이어지면 절대 안 돼요. 자, 우리가 영양실조는 건강에 해로운 게 확실하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 고령의 저염식 하는 분들은 내가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되는 거지 절대로 전반적인 영양 섭취가 줄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설명드렸던 방법을 통해서 싱겁게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염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염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주일, 3주일, 3달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일주일 견디고 3주 견디고 3달 견디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일주일. 자, 우리가 일주일을 계속 고염식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완전히 저염식을 했다, 이러면 저염식에 100% 실패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염식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내 저염식을 하다가 일주일에 2번만 고염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고염식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고염식에 성공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담배도 딱 결심한 날 단번에 그냥 끊고 한 개도 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염식도 하려면 일주일 7일 중에 7일 다 저염식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의해야 될 게, 내가 한번 회식 같은 데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고염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절대 이거를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식을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저염식 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하루 어쩔 수 없이 고염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쿨하게 넘겨야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연속으로 또 저염식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주. 자, 요 얘기는 제가 몇 번 했는데, 우리 혀에 이제 맛을 느끼는 세포가 미뢰세포입니다. 미뢰 아니고 미뢰세포인데, 요 혀의 맛세포들이 계속 손톱, 발톱, 머리카락처럼 나고 빠지고 나고 빠지고 계속 반복해요. 그 나고 빠지는 기간이 3에서 4주거든요. 그래서 3주가 지나면 거의 혀에 있는 세포들이 싹 다 새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혀의 미뢰세포들이 싹 다 바뀌는 그 시간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뎌서 3주가 딱 지난 순간부터는 더 이상 괴로운 것이 쑥 사라집니다. 물론 그게 즐겁다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제 괴로운 건 최소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 평생 참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정도 그 괴로운 느낌이 있지만, 저염식은 딱 3주만 참으면 그냥 이제 생달걀을 소금 안 찍고 먹어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이거 밍숭밍숭한데 먹다 보면 금방 적응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3달을 견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아까 3주가 지나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3달이 지나면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들이 다채로운 맛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내가 정말 짜게 먹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이 사람이 되는데도 100일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이 뭔가 3달, 100일이라는 시간이 무언가 인간 자체가 바뀌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달이 지나면 이제는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외식이 짜서 못 먹게 되고 라면을 스프 한 개 다 넣으면 못 먹는 거야, 그때부터는. 자, 그래서 저염식 하는 법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식품안전나라의 나트륨 줄이는 레시피 몇 가지만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외식이 적고 집밥을 주로 먹는 분들은 이것만 따라서 만들어도 사실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짜 5만 요리가 다 있거든요. 자, 김치찌개 있을까요? 김치찌개. 자, 해물 김치찌개. 자, 김치를 국물을 꼭 짜서 염분을 줄이고 해산물 넣고 배즙으로 중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저염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면 이렇게 저염 김치찌개도 충분히 있다는 거. 자, 된장찌개 있을까요? 자, 산나물 된장찌개. 자, 소금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저염 된장이 있고 거기에 콩가루랑 표고버섯 넣어서 된장찌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비빔밥 있을까요? 저염 비빔밥. 난 비빔밥 좋아하는데. 자, 비빔밥도 있습니다. 자, 콩가루 비빔밥. 자, 고추장에다가 콩가루를 섞으면 나트륨 함량을 훨씬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추장 비빔밥 맛이 나고 나트륨도 한 절반으로 줄인 비빔밥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면 이제 진짜 저염식에 성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건강하게 저염식 실천하는 방법 아주 다양하게 총정리해서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